search.maven.org 다 들어가셨죠? 폼.xml은요. 메이븐은 프로젝트에 있는 폼.xml 파일을 보고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제일 처음에 어디를 찾아보냐면 원격 저장소, 중앙 저장소를 먼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먼저 찾아본다? 여러분들 로컬 PC에 그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와 버전 번호로 자르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느냐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보고 있으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있으면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이 없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와 버전 번호를 가지고서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는다? 지금 보시는 Maven Central Repository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네.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코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그룹 아이디 보세요. org.springframework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 보세요. 스프링 코어 이게 우리 폼.xml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폼.xml에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3.15라고 되어 있죠. 그 버전 번호를 클릭을 해보세요. 버전 번호를 클릭하면 폼.xml의 XML 파일에서 어떻게 지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디펜던시 부분에 그룹 아이디는 뭐라고 해야 되고 아티팩트 아이디는 뭐라고 해야 되고 버전 번호는 뭐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어디다 써주는 거다? 이 내용을 폼.xml에다 써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제가 있죠. 네, 폼.xml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XML 프로젝트 이렇게 있죠. XML 프로젝트 어때요? 여기가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밑에 보시면 뭐 모델,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밑에 쭉 만드는 방법이 예제로도 있어요. 예제로도.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전들을 우선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버전들이 우리가 템플릿에서 만들어주는 이 파일이 옛날 버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버전들이 많아서 여기 있는 버전들을 우선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을 할 거고 제가 테스트를 해본 버전들이에요. 프로젝트를. 자, 우선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자바. 이거 쓰면 안 되죠. 우리 얼마 쓰고 있어요? 8. 1.8. 저장. 수정하셨으면 저장해 주세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쓰지 않기로 했죠. 뭘 쓰기로 했냐면 여기 5.3.15가 있어요. 5.3.15. 자, 그거를 여기까지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 넣고 여기서 저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로컬 리포지토리가 깨져요. 그래서 버전 번호까지를 정확하게 넣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하셨죠? 여러분들 아까 그 윈도우 탐색기 계속 남아 있으세요? 그 폴더 들어갔었던 거? 네. 그 폴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org.springframework.springcore 5.3.15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겼어요? 없었던 거 자동으로 생겼죠. 그 폼.xml을 수정하고 저장하면 메이븐이 쭉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 그 폴더 들어가 보세요. 그 폴더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르 파일 들어가 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빌드 하실 때에는 스프링 3.0 버전이 아니라 스프링 5.3.15 가지고서 빌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편하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XML 파일의 설정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설정이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여기만 그 내용을 알고 설정만 잘 해주시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게 툴을 사용하는 목적인 거죠. 여러 가지 그 빌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툴을 쓰는 목적이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동화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aspect J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버전 번호가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 버전 번호가 사용되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디펜던시에서 스프링 코어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스프링 컨텍스트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5.5.3.1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나가 더 있죠. 스프링 웹 MVC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버전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버전 번호를.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aspect 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aspect J가 무엇인지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버전이 뭐냐면 org aspect J 버전. 이거는 뭐에 가서 찾는다? 이거는 프로퍼티 가서 찾는다요. 프로퍼티 가서 찾는다. 아셨죠? 프로퍼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버전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6.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검색을 해볼까요? aspect J RT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아티팩트 아이디로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브라우저 여기 소나타 여기 있었죠. 메이븐 센트럴 리파지토리 여기서 검색 눌러가지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딱 보이죠. org aspect J RT 버전 번호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최신 버전은 1.9.8 RC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밑에 1.9.7을 사용할게요. 자,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버전 번호 뒤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식 버전인지 알파 버전인지 베타 버전인지 아니면 정식 버전의 후보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문자열이에요. 표시하는 문자열인데 R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Release Candidate. candidate가 후보죠. 그러니까 1.9.8 정식 버전이 될 수 있는 후보가 1번, 2번, 3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테스트 중인 거예요. 버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버전 번호 뒤에 뭐 M1, 그 다음에 뭐 B1, A1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A1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건 알파 버전. 알파 버전 다음이 뭐냐면 베타 버전. 베타 버전 다음이 보통 RC, 릴리즈 캔디데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테스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 제외하고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안정적인 거는 뭐냐면 1.9.7이에요. 1.9.7. 그래서 그 버전 1.9.7이라고 하는 버전 번호를 아까 어디다 써주시면 되냐면 프로퍼티 부분에 aspect J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그 버전 번호 1.9.7을 넣어주세요. 넣었으면 컨트롤 S. 정확하게 버전 번호까지 정확하게 넣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aspect J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1.9.7 버전을 사용하게 돼요. 사용하게 되고요. 이 버전이 1.9.7이 되는 거예요. org aspect J RT 버전이 1.9.7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에 나중에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넣을게요. aspect J 관련해서 dependency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지금 저장하지 마세요. 파일을. 디펜던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가 완성된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이따가 될지 안 될지 보죠. 될지 안 될지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룹 아이디 이것도 지금 채울 거예요. 이따가 아티팩트 아이디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오타 없게. 그 다음에 버전 이렇게 하시고요. 그룹 아이디는 위쪽에 있는 그룹 아이디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고요. 아티팩트 아이디가 뭐냐면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안 나오죠. aspect J weav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weaver.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오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버전 번호는 위쪽이랑 똑같이 이 버전 번호 똑같이 하시고 저장. org aspect J weaver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위쪽은 aspect J RT고 runtime이란 뜻이고요. runtime. 얘는 weav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버전 번호는 똑같아요. 버전 번호는 자, 제대로 다운로드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로컬을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자, 저장되셨어요? 여기까지. org aspect J를 찾고 aspect J weaver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대로 열려 있죠. C 드라이브 사용자 M2 리퍼지토리 있죠. 제일 처음에 어디 들어간다? org.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폴더 이름이 뭐예요? aspect J. 그럼 여기도 aspect J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spect J RT까지만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마 weaver라고 하는 게 생겼을 거예요. weaver. 자, 거기에 버전 번호 어떻게 돼 있어요? 1.9.7 있나요? 네. 요거 다른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저는 테스트하느라고 다운로드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 1.9.7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을 때 자르 파일이 있어야 돼. 있어요. 자르 파일이 있고 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sh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런 형식. 얘가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빌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로그 출력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에요. 로그 출력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들인데 org slf4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API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그 로그 출력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버전을 얼마를 사용하고 있냐면 이것도 위쪽에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프로퍼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죠. org slf4j 버전 1.6.6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버전 번호를 7.33으로 바꾸겠습니다. 7.33. 7.33이라고 하고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그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org 폴더 밑에 slf4j가 있을 거고요. org 폴더 밑에 slf4j 폴더가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API라고 하는 거 하나 들어가 보면
폴더가 아까 1.6.6 말고 이거는 아까 원래 처음에 있었던 거고요. 1.7.33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자르 파일 sha 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씩 조금 계속 볼게요. 네, 수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로깅 되어 있고요. 로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다 똑같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SLF4j API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JCL over SLF4j라고 하는 거 있고, 같은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LF4j log4j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가 또 죄송합니다. 똑같은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og4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건데, 여기는 그룹 아이디가 2단계가 아니라 그냥 한 단계로 log4j라고 되어 있고, 아티팩트 아이디도 log4j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버전이 1.2.15인데 이거 반드시 17로 고쳐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작년 연말쯤에 log4j 버전에 심각한 보안이 있다고 해서 보안 패치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요거 반드시 요 버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전 번호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버전 번호에 관련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젝트. 인젝션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는 버전 1,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면 되고, 자, 서블릿입니다. 서블릿인데 여기 우리 아티팩트 아이디 이 녀석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버전 번호도 다른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JSP도 마찬가지고요. JSP도 다른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오타 생기지 않게 서블릿 JSP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검색을 먼저 하고요. 메이븐 중앙 리파지토리에서 먼저 검색을 하고 어떤 버전 사용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색하는 부분 있죠. 검색하는 부분에 이 검색하시는 포맷을 보시면은요. 콜론이 있어요.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아니면 뭐 그룹 아이디나 아티팩트 아이디로만 검색을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자바X 서블릿 javax.sublit 자 이렇게만 검색을 하시면 그룹 아이디에 javax 서블릿이 있는 것들 그러면은 이 그룹 아이디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그룹 아이디가 javax 서블릿인 녀석들만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죠. 네. 검색하시는 방법은 그룹 아이디로 검색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앞에 G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이고 그룹 아이디를 써주면 아예 검색 자체가 그룹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룹 아이디를 갖고 있는 녀석들만 보여줘요. 자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아티팩트 아이디가 서블릿 API라고 되어 있어요. 서블릿 AP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3.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요거 사용 안 할 거고요. 그 위쪽에 있는 아티팩트 아이디도 2단계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요. javax 서블릿 API 버전 번호가 4.0.1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아티팩트 아이디가 바뀌었습니다. 아티팩트 아이디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티팩트 아이디 이 부분 보이시죠?
아예 이거를 다 복사를 해버리셔도 좋아요. 여기 클릭하시면 복사가 돼요. 클립보드로 복사가 됩니다. 디펜던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디펜던시까지를 다 복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 복사한 내용을 여러분들 파일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잘 보셔, 그쵸? 요만큼을 그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가 조금 보기가 좀 흉하긴 할 거예요. 들여쓰기 같은 게 제대로 안 돼서. 근데 들여쓰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들여쓰기가. 중요한 거는 디펜던시와 디펜던시 사이에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번호가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티팩트 아이디 바뀌었어요. 아까는 서블릿 API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앞에 자바X를 더 붙였어요. 나중에 잭슨 데이터 바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이 사용하시려면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버전은 4.0.1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일단 다시 한번 저장. 네, 그 다음에 서블릿 JSP도 마찬가지입니다. JSP도요. 그룹 아이디 이걸로 검색을 해보세요. 위쪽에 있는 그룹 아이디, 위쪽에 있는 이 그룹 아이디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그룹 아이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아까 XML에서 복사한 부분 앞에다가 G 콜론 하고서 접두사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버전이에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버전인데 얘로 바꿀 거예요. 얘로. 그럼 여기 2.3.3을 들어가세요. 2.3.3 들어가고요. 들여쓰기 귀찮으면 그냥 아티팩트 아이디가 바뀌니까 아티팩트 아이디만 복사하셔서 아티팩트 아이디 부분에다가 넣어주시고 아직 저장하지 마시고요. 버전까지 바뀐 다음에 그리고 버전 2.3.3까지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바뀔 때에는 그룹,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아이디까지를 다 한꺼번에 수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JSTL은 버전 1.2가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이거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자바X, 서블릿, JSTL 1.2.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여기까지는. 네? 아, 스컵이요. 요거는 그대로 놔주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아마 여기 메이븐에는 이렇게만 넣어라라고 되어 있죠. 스컵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JUnit입니다. JUnit이고요. JUnit은 4.7인데 4.12 사용할 거예요. 저희.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고요. JUnit 테스트를 사용을 하시려면 디펜던시가 더 필요해요. 어떤 디펜던시가 더 필요하냐면 요거는 체크를 한 다음에 쓸까요? 스프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스프링 테스트. 이건 아마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디펜던시 넣고요. 디펜던시 밑에 그룹 아이디 넣어주시고 아직 저장하지 마세요. 아티팩트 아이디 그 다음에 버전까지를 써주시는데 그룹 아이디는 org. 안 나오는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혹시 요거 오탄할 것 같으면 위쪽에서 복사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위쪽에서 이렇게 쓰던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쓰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로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는 스프링 대쉬 테스트예요. 스프링 대쉬 테스트. 그리고 버전이 있는데 버전도 위쪽에 있는 버전 그대로 쓸 거예요. 버전 위쪽에서 이 부분. 아니죠. 죄송합니다. 스프링 버전.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을 복사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추가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룹과 아티팩트와 버전까지가 완성이 됐으면 저장. 자, 요것도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거기에 폴더 이름이 스프링 테스트. 거기에 버전, 이 버전이 아마 5.3.15일 거예요. 5.3.15에 자르, SHA 폼 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그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많은 라이브러리들이었었고요. 거기에 버전 번호들을 너무 오래된 버전 번호들은 그 현재 버전에서 맞춰가지고요. 추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추가할 거는 뭘 추가를 할 거냐면 오늘 뭐 한다 그랬어요? 저기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라클을 사용하면 오라클 JDBC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그죠? 이건 저장하셔도 됩니다. 저기 그냥 뭐예요? 주석이니까 상관없죠. 데이터베이스를 MySQL을 사용한다? 그러면 MySQL JDBC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거고 뭐 몽고DB를 사용한다? 그러면 몽고DB JDBC가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는 오라클을 사용하니까 오라클 JDBC를 쓰면 돼요. 자, 버전 번호 알아야 돼요. 그죠? 네. 그룹 아이디, 디펜던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를 넣으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중앙 저장소에 있느냐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뭐라고 검색을 해보시냐면 com, 오라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붙어있나? 네. 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com,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룹 아이디 쪽에 com,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정확하게는 JDBC까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com,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JDBC. 이 중에서도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아요. 아티팩트 아이디가 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 사용했었던 게 OJDBC 8 사용을 했었죠. 옆에 붙어 있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8자가 붙어 있는 거는 JDK 1.8에서 테스트가 끝난 라이브러리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JDK 1.8 버전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1.8, 뭐 11, 17 이런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옆에 OJDBC 옆에 11이라고 숫자가 있는 거는 뭐냐면 JDK 어디에서 테스트가 끝난 거냐? 11에서 버전 테스트가 끝난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 하위 버전에서는 테스트를 안 한 거예요. JDK 뭐 JDK 10 버전이나 JDK 9 버전이나 JDK 8 버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테스트를 안 한 거고 11에서만 테스트를 11 이상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JDK 1.8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테스트가 안 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JDK 버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JDK 버전에 따라서 OJDBC 버전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녀석 사용할 거예요. 옆에 버전이 21.4.0.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죠. com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JDBC 여기까지가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OJDBC 8 여기가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번호는 21.4.0.0.1 복잡하죠? 그냥 복사해 버리시면 돼요. 복사하시고 어디다가 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네. 만약에 이런 것들 그 줄바꿈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탭 해가지고 줄바꿈 넣어주시면 돼요. 딜러쓰기 같은 것들. 저장하시면 이제 JDBC 라이브러리도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을 겁니다. 얘네들 추가를 하면은요. 얘네들 추가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아마 라이브러리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안 보이나? 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JDBC 라이브러리까지 끝난 거예요. JDBC 라이브러리까지 끝난 거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우리 커넥션 하나하나 맺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마이바티스가 있어요. 마이바티스는 영속계층을 위한 영속계층 영어로는 퍼시스턴스 레이어 영속계층 프레임 워크 스프링과 함께 같이 사용이 되는 또 다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게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이바티스. 얘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넣어주실 거는 무엇을 넣어주셔야 되냐면 마이바티스와 스프링을 연결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마이바티스와 스프링을 연결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게 마이바티스 스프링이에요.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스프링 JDBC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스프링 JDBC가 필요해요.
이 스프링 JDB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JDBC 라이브러리를 사용 JDBC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요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아까 그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우선 마이바티스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마이바티스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룹 아이디로 그룹 아이디로 찾겠다는 얘기죠. org.mybatis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그룹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아티팩트를 다 찾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뭐 쓰겠다고 했어요? 마이바티스. 아티팩트 아이디 마이바티스인 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3.5.9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를 복사를 하세요. org 마이바티스 3.5.9 이거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들여쓰기는 탭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탭. 여기도 탭. 디펜던시 org 마이바티스 3.5.9가 되면 저장.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마이바티스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이바티스 스프링. 그룹 아이디까지는 똑같아요. 그룹 아이디까지는 똑같아서 여기에서 무엇을 검색하시냐면 마이바티스 스프링이라고 아티팩트 아이디. 똑같은 그룹 아이디에서 아티팩트 아이디가 마이바티스 스프링인 녀석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버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6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전 번호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복사. 여기 오셔가지고 붙여넣기. 그룹 아이디가 org 마이바티스, 아티팩트 아이디가 마이바티스 스프링.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패키지 이름에서 대문자 들어간 거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소문자로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2.0.6 했으면 저장.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스프링 JDBC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스프링 JDBC. 자, 그럼 이것도 얘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어요. 얘는 마이바티스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룹 아이디에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티팩트 아이디로 직접 검색을 하셔도 돼요. 스프링 JDBC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스프링 JDBC. 버전이 스프링 버전하고 똑같아요. 스프링 버전이 5.3.15면 스프링으로 시작하는 모든 아티팩트들은 전부 다 같은 버전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를 복사하시고 거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가 5.3.15라고 하는 버전 번호가 여러 번 사용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위쪽에서 무엇을 만들었던 거냐면 프로퍼티를 만들었던 거예요. 프로퍼티. 그 프로퍼티 이름이 뭐였었냐면 위쪽에 쭉 가다 보면 이거 있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요 버전 이름 요거를 복사하셔서 아까 우리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요 부분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프로퍼티만 찾아가지고 그 프로퍼티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 스프링 이런 애들은 지금 한 군데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숫자를 집어넣었던 거고요. 숫자를 집어넣었던 거고 지금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스프링 코어도 있고 스프링 컨텍스트도 있고 스프링 웹 MV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가 같은 버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퍼티로 정의를 하고 정의가 된 프로퍼티를 달러로 쓰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저희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추가하는 라이브러리는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 추가를 할 거냐 하면 잭슨 데이터 바인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할 건데요. 얘는 어떤 라이브러리냐면 자바 객체와 제이슨 문자열. 제이슨 문자열이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자바 객체를 제이슨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스판스를 내려보내줄 수 있어요. 자바 객체와 제이슨 문자열 사이에 변환을 담당해주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자바 객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자바 객체로 이렇게 변환할 때 사용하는 정말 그 웹 쪽에서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잭슨 데이터 바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이걸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잭슨 데이터 바인드라고 하는 걸로 그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죠. 아티팩트 아이디에서만 검색을 해볼게요. 아티팩트 아이디에서. 자, 이런 식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G라고 쓴 건 그룹 아이디고요. A라고 쓴 건 아티팩트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가 잭슨 데이터 바인드인 거를 전부 찾아주세요.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뭐냐면 이게 마스터 XML 파스트 요거다. 2.13.1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 확인 좀 해볼게요. com faster XML 잭슨 코어 여기까지가 그룹 아이디. com faster XML 잭슨 코어까지가 그룹 아이디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가 잭슨 데이터 바인드.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녀석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하세요. 여기 있는 거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뭔가가 에러가 나버렸다. 에러가 날 리가 없는데. 디펜던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타입.
이거 왜 에러가 났지? 헐. 타입 부분은 지울게요. 이 타입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지우니까 제대로 되는군요. 그죠? 여기 복사함 부분에는 타입이 복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쓰지 마시고요. 쓰지 마시고 그룹, 아티팩트, 버전까지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버전까지만. 그룹 아이디 확인해 주시고요. 잭슨 데이터 바인드 아티팩트 아이디 해주시고 버전.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M2 리파지토리를 들어가시고요. M2 리파지토리. 컴으로 시작했었죠, 우리. 컴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디렉토리 이름이 뭐예요? faster XML. 그럼 faster XML. 그 다음 세 번째가 잭슨이죠. 잭슨. 그 다음에 코어죠. 코어. 자, 그리고 데이터, 아티팩트 아이디가 뭐예요? 잭슨 데이터 바인드죠. 잭슨 데이터 바인드. 버전이 2.13.1.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됐죠?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까지를 똑같이 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더 많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업 시간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정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빌드와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 메이븐, 이클립스, 플러그인은 2.10을 사용할게요. 2.10. 메이븐, 이클립스 플러그인입니다. 여기는 2.10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그인이 또 뭐가 있냐면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이 있어요.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 2.5.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9.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 자, 그 다음에 여기가 source target, 여기가 버전 번호가 1.6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버전이냐면 자바 버전이에요. 자바 버전 1.6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바 버전은 위쪽에 보시면 자바 버전이라고 1.8이라고 우리가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요 프로퍼티 이름 복사하시고요. 자바 버전. 얘를 어디다 써주실 거냐면 1.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1.6이라고 하는 부분에 달러 중괄호 자바 버전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달러 중괄호 자바 버전 이렇게. 소스와 타겟을 전부 다 1.8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도 버전 번호가 하나가 나오는데 Execute Maven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버전 번호를 3.0.0으로 할 겁니다. 네, 이제는 폼.xml 완성됐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잖아요. 그럼 스프링 3번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면 2번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요. 다 되신 분들은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 한번 하시고 팝업 메뉴가 있을 텐데 메이븐이라고 하는 팝업 메뉴가 있을 거예요. 메이븐 찾으셨어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그 메이븐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업데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해주세요. 1번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2번에서 바꾼 게 많기 때문에 2번만 하셔도 돼요. 전부 다 하셔도 되고요. 2번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OK를 하시면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저 과정이 뭐냐 하면 저 과정이 중앙 리파지토리하고 로컬 리파지토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소스와 타겟 둘 다 자바 버전 1.8입니다. 소스, 타겟 전부 다 1.8이에요. 되셨죠? 실행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되겠죠. 네. run as 해보세요. 2번에서 run as, run on server. 실행. 리스타트 하라고 나오면 리스타트 하면 되고요.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네, 여기까지 나오면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홈 컨트롤러가 똑같거든요. 홈 컨트롤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한글 깨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EX2번, 주소는 EX2번, 여기까지 헬로 월드까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폼.xml에 수정하신 건 다 되신 거예요. 설정하는데 1시간 걸렸죠. 다음부터는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실행 안 되셔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서버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폼.xml을 잘못 수정하면 그 서버가 시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해 주시고. 네.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이죠. 15분 쉬면 50분인가요? 네, 50분에 시작할게요. 50분에.